몇 년 전 일이다. 그 당시 우리 형은 대학 졸업 후 일본에 살고 있었다. 나는 방학을 맞아 2주 정도의 계획으로 일본에 갔다. 형 집에 머물며 주말은 형과 이곳저곳 둘러보고 평일에는 혼자서 놀러 다녔다. 틈틈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화는 가능한 정도였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 전 이것저것 좀 사려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대충 쇼핑을 끝내고 형 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나에게 일본어로 뭐라고 말을 걸어왔다. 대충 불 좀 빌려달라는 뭐 그런 뜻이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였다. 한 손을 앞에 메고 있는 큰 가방 안에 놓고 있었다. 왠지 꺼림칙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I'm not Japanese, I don't know Japanese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내 옆에 있던 사람에게 가더니 똑같이 말을 걸었다. 그 사람이 라이터를 꺼내려 하는 순간 남자는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했다. 남자는 도망치지도 않고 쓰러진 사람을 보며 웃고 있을 뿐이었다. 곧 경찰들이 왔고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다음날 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에게서 깨톡이 왔다. 야, 이거 봐봐. 다행히 피해자 그 사람 죽진 않았대. 근데 이놈이 말하는 외국인 너 맞지? 그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였다. 처음에 내가 다가갔던 사람은 외국인이었어. 그래서 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왜냐? 나는 그 순간 나를 쳐다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싶었는데 외국인이 살려달라고 말해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때 내가 만약 일본어로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그냥. 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때 썰이다. 이곳 근처에 유명한 고스트 스팟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녀오는 심령 덕후 손님들이 꽤 있었다. 이런 손님들이 오면 난 작은 장난을 치곤 했다. 거기 다녀오시나 봐요. 맞아요. 아유, 저는 그런 곳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세 분이시죠? 2명인데요. 들어오실 때 분명 3분이셨는데. 아, 왜 그래요, 무섭게. 농담입니다. 이렇게 인원수보다 젓가락 하나를 더 챙겨주는 장난을 쳤다. 그날도 그곳에 다녀왔는지 무섭다고 떠들어대며 심령 덕후 손님들이 가게에 왔다. 역시 난 젓가락을 챙겨주며 5분이시죠? 아닌데요, 3명인데. 아, 너나 보이지? 여자는 늦은 야근을 마쳤다. 귀가하던 중 잠시 편의점에 들려 음료를 하나 사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요즘 동네에서 흉흉한 소식도 들리고 그날따라 차도 없고 귀갓길이 왠지 무서웠다. 한참을 가던 중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름 넣기 귀찮은데. 그녀는 때마침 보이는 주유소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고 가득이요.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대뜸 그녀에게 저기 손님 잠시만 내려보세요. 여자는 황당하면서도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직원은 사무실로 가더니 주유소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나왔다. 사장은 그녀에게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차에서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빡세게 생긴 사장의 얼굴을 보고 여자는 더 무서워져 기름도 넣지 않고 주유소를 나와버렸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니 주유소 사장과 직원이 그녀의 차를 보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 기분 나빠.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던 내 아들은 시력을 잃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5살이 되었다.
나와 내 남편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큰아이도 동생을 잘 돌봐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하루는 아들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였다.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낮잠을 재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동화책 속에 있던 전생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게 되었다. 당연히 전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농담 삼아 아들에게 물었다.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에게 오기 전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엄마, 나는 지휘자였어. 그리곤 지휘자처럼 양팔을 가로저으며 지휘자 모션을 취했다. 우와, 우리 아들 지휘자였구나. 멋진데. 얼마 후 아들은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애들을 모두 재우고 남편과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여보, 아까 낮에 우리 아들이 자기는 전생에 지휘자였다면서 지휘자처럼 팔을 막 흔드는 거 있지? 오, 전생에 지휘자였대. 잠시만. 우리 아들 지휘자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지휘자처럼 양팔을 허공에 이렇게 했다고? 나는 밤에 일을 하고 있어. 새벽 3시쯤이 되어야 집에 돌아온다. 난 혼자 여기 3층에 살고 있어서 주로 옥상에 올라가 흡연을 한다. 그래서 항상 퇴근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동네를 내려다보며 맛있게 담배 한 대를 태운다. 어제도 퇴근하고 평소처럼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런데 골목 한 곳에서 한 남성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뭐 하나 싶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왠지 그 남자도 나를 쳐다보는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뭐야? 나는 옥상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리가 들렸다. 뭐하는 놈이야? 곧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술 많이 먹었나 보네. 그리고 난 너무 피곤했던지라 씻지도 않고 그대로 침대에 뻗어버렸다. 오늘도 퇴근하며 나는 역시 옥상으로 올라가 평소와 동일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그 남자가 또 그 골목에 서 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또 이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한다. 뭐야, 진짜? 이제 진심 좀 무섭다. 나는 빠르게 옥상을 내려와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뭐야, 다른 데로 뛰어간 거였어? 아, 왜 자꾸 이 새벽에 뛰고 난리야, 정신 나간 놈이.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자야겠다. 그리고 난 집에 불을 켰다.